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메인 방송이 아닙니다. 저희는 시사가 메인이 아니고 국제 정치 외교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 그 앞에 2시간을 했는데? 그거는 그냥 살짝 곁들여서 한 방송이에요. 저희는 이런 방송 아닙니다. 뭐 시사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우리? 유럽 타이저가 예, 2시간이에요. 길다. 다시 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얘기를 본격적으로 저희 메인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차 협상 결과가 역시나 안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예상했던 바고, 주변국들, 미국을 비롯한 배후 조정 세력들이 니네들이 양보하고, 불안감만 조성하지 마, 싸우지만 마라는 쪽으로 이제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불안 조성은 이어지던데, 군사 행동은 어느 정도 잦아들 거다라는 예상을 해드렸잖아요. 왜냐면 러시아 국방장이 나 이겼어라고 지금 군대 빼고 있으니까. 문제는 이제 이기고 나가는 군대에 대해서, 우리 이순신 장군이 하듯이 저것들을 살려보내면 몇 년 안에 다시 돌아오니 반드시 저것들을 쫓아가서 작사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마지막 이 노량해전 같은 해전을, 육상전을 우크라이나가 하려고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현재도 우크라이나 지역 안에 들어와 있는 러시아 군부대의 숫자가 상당히 많고 그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빨리 이러한 조약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안 믿어요. 얘네들 살려보내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침 방지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보장이 없다 그러면 이 조약이, 이 협상이 쉽게 진행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퇴로를 열어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병사들이 인질로 우크라이나 안에 잡혀 있는 거와 마찬가지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가장 객관적인 이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현재 러시아 수석 대표는 메딘스키 대통령 보좌관입니다. 네. 그리고 이스탄불에서 협상을 마친 후에 중립화 제안에 대한 내용들을 받았고 이거를 푸틴하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푸틴이나 이런 애들은 강경파들은 이 모양이 싫다는 거죠. 쪽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체면을 좀 채워달라는 거지, 어떤 형태로라든지.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젤렌스키 입장에서 이게 정치잖아요. 그동안 정치 못한다고 욕먹고 전쟁 일어나고 많이 떨어졌는데 어쨌거나 잘 싸워냈다고 해서 인기가 한참 올라가는 거야. 지지율이 확 오르고 있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체면 깎는 짓을 당연히 안 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어떻게 해야 이 문제에 합의를 할까요? 돈입니다, 돈. EU 차원에서라든지 서방 세계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와 후속적인 경제 지원, 재건을 위한 경제 지원 약속이 나와야 아마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측에서는 자기네들 돈을 쓸 수는 없거든요. 그건 싫은 거지. 그래서 어떤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냐면은 그 올리가르히 러시아의 신흥 재벌들이 그 유럽연합의 회원국들 중에서 몰타, 불가리아, 뭐 키프로스 이런 나라들에는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를 하면은 시민권을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중 국격을 가지고 유럽연합 내에서 투자도 하고 막 편하게 살았어요. 편하게 살았는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요거를 막는다. 그리고 요걸 빌미로 유럽연합 내에 있는 올리가르히의 재산들을 지금 다 차압을 걸었어요. 압류 걸었거든요. 다 압류 걸었는데 유럽연합 내에서 이 압류건 재산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에 사용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올리가르히나 러시아 입장에서 이건 뭐야? 빰 맞고 돈까지 뺏기고 체면까지 다 죽이고
근데 뭐 러시아한테 공식적으로 받아내는 돈이 아니고 어차피 올리가르히 개인의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니들 몇 명만 좀 희생을 하고 푸틴 입장에서도 머리를 잘 굴려야 돼. 내 돈 안 건드리면 올리가르히 돈 좀 건드려도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전 세계 올리가르히들이 엄청 비싼 요트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사놨는데 그거 지금 다 압류당하고 있어요. 전부 다. 예. 거기다가 영국, 프랑스 시위대가 올리가르히 저택을 이제 점거를 해가지고 네. 이거 난민 시설로 쓰자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도 겁나 또 그러니까 비싼 저택들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얘들은. 그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푸틴이 여기다 숟가락을 또 얹고 있어요. 그 재산 압류한 거 있잖아. 우리한테도 좀 줘. 러시아 승전국이잖아. 우리 보상금 받아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졸지에 이제 타겟이 해외에 있는 부자들 재산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자, 이 상황에서 가장 살벌하게 걱정되는 나라가 의외로 아랍에미레이트라는 겁니다. 두바이로 많이 빠져나갔죠. 올리가르히들의 재산이 표면적으로 가장 많이 숨어 있는 지역으로 아랍에미레이트가 지목되고 있거든요. 네, 요게 또 다른 외교적 분쟁의 또 하나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는 어차피 뚜렷하거든. 왜냐면 원래 아랍에미레이트는 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갑자기 집을 사거나 요트를 정박을 시키거나 건물을 사면 이거 어디 돈 다 이해 간단 말이야. 타워 팰리스 옆에 이사 오면 아무도 안 알려줘도 이 사람 누군지 아는 거랑 똑같은 거야. 왜냐하면 거기는 왕족 외에는 나머지 국민들은 거의 비슷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도 우리끼리 왕족끼리 잘 띵가띵가 하고 있었는데 러시아 부자애들이 와갖고 행사하고 이래갖고 불편했는데 이게 그냥 싹 털어줘 버릴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당연하죠. 중요한 건 올리가리들은 푸틴한테 배신 때리려다가 눈총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왜냐면 이제 푸틴 때문에 자기 재산들 차압됐다고. 그렇죠. 그래서 빨리 전쟁 끝내라고 압박하고 뭐 일부러 태업했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푸틴을 쫓아내면 자기 재산을 지킬 줄 알았는데 되려 푸틴이 물러나갔고 얘네들 재산을 퉁을 쳐가지고 우크라이나하고 나눠 먹으려고 한다. 요런 또 위험한 입장에 도달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서방 국가들이 작전을 굉장히 사악하게 썼어요. 그렇지. 와. 애들이 사채 좀 써본 애들이야. 진짜 사악해 하고 사채 있는 좀 거 줘본 보면. 애들 참. 아주 추심 방법이 아주 악랄해. 정말 악랄해요. 그래서 사실 러시아가 이겼으면 도망갔던 해외 자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미국이랑 협의를 통해 가지고 반띵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 재산들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니네에서 세금으로 해서 절반하고 러시아로 회수시키는데 절반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었어. 근데 이제는 100% 다 뺏기게 생긴 거예요. 심지어 탈탈 떨어서 다 뺏어가게끔 생긴 거란 얘기죠. 그런데다가 이제 러시아로 돌아가지도 못해. 이미 재산 갖고 튀었던 놈으로 찍혀 있으니까. 찍혀있죠. 네. 그러니까 언론들 동원해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면 이렇게 러시아 국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저 부자놈들은 지네만 살겠다고 조국을 배신하고 튀었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그놈들을 알아서 족쳐주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푸틴이 지금 러시아 안에서 그 인기도가 80%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언론에서 계속 아우라 뭐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네 누구랑? 그동안 원래 푸틴이 선거만 하면 보통 102%씩 얻고 이랬어요. 네? 102%는 뭐예요? 보통 득표율이 막 102% 막 이러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제 지지율은 높았어. 그게 러시아 애들이 술만 먹지 정치에 관심이 없거든. 내 보드카 값만 안 비싸면 나는 괜찮아 막 이런 룰이었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65세를 못 넘겨 남자들은. 그렇지. 술 먹다 빨리 술 죽어요. 먹다 죽어 빨리 죽어. 그래서 이제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만 하면 80%에서 103%였단 말이야 득표율이. 근데
그동안 독재한다고 뭐라 그러고 자꾸 막 민주화 운동 얘기 나오고 저기 리듬 체조 선수랑 애인이라 그러고 저 외지에 별장 있다 그러고 소문 나면서 아이씨 이 새끼 못 쓰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려는 찰나에 전쟁이 났네. 전쟁이 나갖고 열심히 저기 뭐 러시아가 세계 최강국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하지. 하는 싸움마다 족족 이기고 있다고 하지. 그 와중에 푸틴을 배신하고 러시아에 정보를 주거나 아니 우크라이나에 정보를 주거나 재산을 갖고 도피했다는 놈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 나오지.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국민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미우나 고우나 그냥 푸틴이 제일이지 라는 식으로 하고 대려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니까. 그것도 러시아 언론이 쓰레기라서 가능한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진짜 언론이 쓰레기인 나라들은 답이 없어요. 진짜로 답이 노답이죠. 없어요. 언론 그리고 그래서 독재자들이 제일 먼저 언론부터 때려잡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와 연관해서 독일의 가스 공급이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냐면 사실상 그동안 독일은 러시아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얼마든지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가스를 받아서 썼고요. 지네가 다 쓴 게 아니라 이걸 또 주변국에 재판매까지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들이 동업 관계였는데 지금 계속 해가지고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재에 동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스관을 막아버렸습니다. 문제는 단기간에 이게 풀릴 조짐이 안 보인다는 거죠. 현재 러시아가 독일한테 빡돈 건 뭐냐면 러시아 내에 있는 그러니까 독일 내에 있는 미군 장비나 각종 군사 기자재들이 이 제공이 됐다라는 게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우크라이나 쪽으로 지원이 됐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스타링크 관련한 수신기 얘기부터 그게 어디서 왔겠느냐 그 첨단 장비가부터 시작해갖고 각종 주동 미군이 갖고 있던 주요 장비들 일체가 우크라이나한테 우회적으로 공급된다는 게 드러나면서 그 공급을 끊기 위해서 또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독일에 대한 가스관을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끊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배로 실어다 준다 뭐 이러고 얘기도 하고 대안 조치를 취해줄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미국도 모지래거든. 그리고 뭐 살려는 놈이 많은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계속 미국 셀가스를 원하고 있는데 유럽까지 운송비 물어가면서 갖다 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쓸만치는 쟁여놓고 남는 거 보내주지 당장에 내가 내일 떼거리가 없는데 내 밥을 내줄 만한 국가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독일을 중심으로 해갖고 유럽 전체에 에너지 대란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독일 내부에서는 잘 참습니다. 독일이 그나마 그 공민화 교육이 잘 돼가지고 이제 난민도 더 받아라 부터 시작해갖고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해라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요. 그러니까 국가 운영을 하는 독일 정부 입장에서도 그거를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면서 했는데 막상 그렇게 해서 본격적인 에너지 부족 사태가 나다 보니까 독일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가 같이 굶어 죽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근데 이 사태는 말씀드렸다시피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러시아 정부가 그 해결책으로 가스를 받고 싶으면 달러 말고 루블을 해와. 그러니까 독일 돈을 러시아 돈으로 갖고 와서 가스를 사가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러시아가 지금 달러 조달을 못하니 니들이 러시아 루블을 갖고 달러를 가지고 러시아 루블로 바꿔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돈 세탁인 거죠. 기름값을 루블화로 해갖고 제공을 하라는 얘기는 루블화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루블을 갖고 있는 그 환전상한테 달러를 갖다 바치는 거고 결국은 그 환전상은 러시아한테 달러를 갖다 주는 거니까 지금에 있는 경제 제재를 원천 무효화하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다른 조건을 안 걸어요, 러시아가. 근데 최근 뉴스는 또 유로화로 결제가 가능하다. 유로화까지는 받는 거지. 하지만 어찌 됐거나 지금 있는
루블화 사용을 늘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협박하고 있는 게 니네들 이거 전쟁 길어져서 5월 넘기잖아. 그러면 우크라이나랑 우리랑 밀파종 못한다. 밀파종 못하면 쉽게 말해서 세계에 수출되는 밀들 중 자국에서 먹는 거 말고 수출로 유통되는 밀 중에 40%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제식량기구부터 시작해갖고 최악의 기아가 온다. 1,300만 명 이상 굶어 죽을 수 있다. 어느 나라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전제 1,300만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기사의 논리는 뭐냐면 보통 유엔의 세계 식량 계획이나 유엔 관련, 그러니까 유엔 차원이나 그런 세계 식량 계획 차원에서 이렇게 그 식량을 구입해서 이걸 가지고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어려운 최빈국한테 나눠줬잖아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여기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돼 있는데 지금 식량의 가격이 거의 30% 이상 올라버리니까 그러면 살 수 있는 양이 확 줄어들어 버린 거잖아요. 3분의 1로.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2년 전만 해도 세계에 남아도는 게 식량이었습니다. 그 참 희한해요. 어디서는 남아돈다고 그러는데 어디서는 계속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어딘가 이제 저장 기술이 발전해라 갖고 사이로 같은 경우에다가 그 탈곡을 안 하니까 우리 뭐 베끼는 걸 뭐 도정이라 그러죠. 도정을 안 한 상태 알곡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냉동 설비나 그 보관 설비가 잘 돼 있어가지고 몇 년씩 이거를 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난 2년 동안 비축돼 있는 비축 농산물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쟁이 났어. 전쟁이 났지만 비축 물자가 아직 많이 있어. 이제 지금 파종을 안 하면 굶을 수가 있다라는 것도 그냥 단순한 전망일 뿐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곡물 가격이 30% 40%가 오르고 있는 거야.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창고에 있는 재고 밀을 갖다 팔고 있는 대표적인 미국 다국적 칼길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녹아나는 거예요, 그냥. 신나죠, 지금. 엄청나게 상승세예요. 주식도 엄청 올랐어요, 그쪽 애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 세일가스나 이 석유 에너지 주들하고 식량 주들을 작년 연말에 살 때 그때 미리 전쟁을 예측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차마 지금 같은 평화 시국에 어디서 전쟁이 날 때가 어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본 거야. 왜? 그 정도 전쟁은 거의 세계 3차 대전 수준의 큰 전쟁이 나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전쟁이 날 만한 데가 없는데 했는데, 야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이렇게 크게 전쟁을 벌릴 줄은 사실은 이게 세계 3차 대전이에요. 죽은 사람도 어마어마하지만 여기 들어가고 있는 전쟁 비용이 엄청난 수준입니다. 지금 뭐 러시아는 하루에 뭐 30조 원씩 쓰고 있다고 하지만 그걸 방어하는 우크라이나 3천만 원만 들겠습니까? 거기도 수조 원대의 돈을 쓰고 있다고요. 그게 아니면 한 발에 1억이 넘는 대전차 미사일을 무슨 그냥 애들 불꽃놀이 하듯이 쏴댈 수가 있겠어요? 무인기와 공대지 미사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결국 그거는 누군가는 우크라이나한테 돈을 대주고 무기돈을 대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호황을 그 호황에 의한 에너지와 곡물의 상승을 워렌 버핏은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지. 헐. 야, 난 아직 워렌 버핏까지 가기에는 수양이 많이 부족해. 들여다보고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정도면 걔들이 일으켰다. 그렇지. 작정하고 일으켰다라고 작정하고 보는 게 일으켰다.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이고. 자, 이런 상황에 마지막으로 트럼프 얘기 좀 하고 가야 됩니다. 홀인원 하시는 분. 네. 뜬금없이 갑자기 나왔어. 트럼프가 바이든 아들 비리를 공개해달라고 푸틴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이분 본인 홀인원 했다고 성명 발표하면서 러시아 잘하고 있어? 야, 골프를 그만 치면 어떻게 해도 한 번은 하겠다. 일주일에 4번씩 골프를 치면 1년에 홀인은 한 번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니? 지금 백수 아니에요? 백수인데 지금 가장 미국에서 영향력이 있는 정치 백수죠.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선거하면은 트럼프가 이긴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 여기도 참 답 없는 나라야. 답이 없네. 우리도 우리지만 참.
이게 차기에 국민의힘 후보로 박근혜가 다시 올라와갖고 아이, 그거는. 당선되는 거와 마찬가지 경우가 또 너무- 미국에 생길 수 있지. 근데 너무 충격적이네요. 그렇게 비유를 딱 해주시니까. 네. 근데 지금 뜬금없이 송작가 TV 원두커피. 반복되는 지친 일상.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깊은 맛과 기분 좋은 커피 한 개. 오늘도 송작가 TV 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송작가 TV가 직접 선별한 5종류의 원두는 주문 후 로스팅을 원칙으로 여러분께 가장 신선한 원두를 보내드립니다. 식을수록 상큼하고 깔끔한 하이드 블렌드. 구수한 단맛으로 여운이 느껴지는 에티오피아 일가체프. 부드러운 초콜릿 끝맛을 느낄 수 있는 콜롬비아 수프리모. 고소한 맛의 브라질 싱글 오리진. 3가지 원두를 로스팅하여 산미가 느껴지지 않는 송작가 TV 초이스 원두까지. 네이버에서 송작가 TV몰을 검색해보세요. 트럼프가 푸틴 칭찬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 현명한 원래. 지도자라고 하면서 나랑은 말 잘 통했는데 나같이 쓰면 못하게 할 거네. 자기 손가락을 얹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푸틴 이 기회에 됐으니까 바이든한테 배신도 당하고 미국한테 감정 많을 텐데 어떻게 아들내미 헌터 바이든 얘기 좀 어떻게 좀 풀어주면 안 될까? 네이버로 하면 좀 찜찜하니까 러시아 언론발로 해갖고 한번 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 그러면 중간선거 우리가 이기면 공화당 민주당 역전되면 내가 뭐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내가 또 한 번 더 도와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사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경한테 김건희가 있다면 바이든한테는 헌터 바이든이 있는 거지. 아킬레스건이야. 그러네. 응. 김건희와 마찬가지로 지금 바이든에 대한 수사 뭐 관련된 뭐 FBI 뭐 조사 내용 이런 다 헌터 바이든이야. 다 잠겨져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크라이나 법원에는 고발까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고발돼 있죠. 그러고 보니까 참 정치한다는 애들 이런 아킬레스건 하나씩은 취미를 하나씩 안고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우, 네. 이렇게 큰 걸요? 싫어. 아, 진짜 하여튼 보니까. 그나마 전 세계에 있는 국가 정상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또라이의 모질이의 약점 있는 애들일 때 유일하게 도덕적인 정부, 우리가 늘 강조했던 그거잖아. 문재인 정부는 도덕적이기 때문에 외교에서도 경제에서도 항상 중립 내지는 공정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바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약점이 많은 놈이 하나 걸림으로 인해 갖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 깝깝해졌다라는 생각이 박희아라님이 납니다. 우리가 더 심각해요. 트럼프는 미국에 핵 끼치는 일은 안 하잖아요. 정말 저도 윤석열이 이 장모랑 마누라랑 같이 이 게임 사업이나 부동산에서만 재건축에서만 좀 헤쳐먹고 딴 거는 안 건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제발. 네.